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15 총선 다음 날 저는 동영상 칼럼을 통해서 이 나라 국민이 싫다라고 개탄과 분노를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 아무리 코로나라는 정말 이제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쳤다고 해도, 아무리 재난지원금이라고 수십만 원씩 1인당 뿌려준다고 해도, 아무리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공천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떻게 좌파연합 190, 나머지 110 이런 식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 선거 결과, 물론 이제 지역구 투표율은 53대 42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석수이기 때문에 그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선거 결과에 놀래서, 분노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난 3년간 어떤 폭정을 저질렀고 어떻게 나라를 망쳤는지를 이 나라의 국민은 모르는가? 정말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은 좌파 언론들 때문에 개돼지 수준이 되어버렸는가? 라고 해서 정말이지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나오는 분노와 개탄을 국민이 싫다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대, 60대가 완전히 좌편향으로 많이 바뀌어서, 특히 50대는 완전히 20대보다도 더 문재인 지지 쪽으로 돌아갔고, 60대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상당 부분 문재인 지지 쪽으로 돌았고, 그런 50대, 60대가 사전투표에 대거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현상이 4.15 총선이 지난 지 지금 3개월이 되는데, 이 사회 곳곳의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0대, 60대의 변신, 보수층의 동요, 흔들리는 보수층. 시청자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이 나라 국민이 정말 싫다라고 개탄해야 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51.3%, 반대가 39.9%. 약 그러니까 5대 4죠. 이런 식의 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정말이지 계속 개돼지 우리 속에서 꿀꿀꿀꿀 거리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 무슨 4억 5천만 달러 북한에 준 것, 이것은 북한에 대한 어떤 이 이념적인 찬반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지만, 더욱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호텔 사우나에서 두 재벌기업인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이런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면 완전히 영원히 매장될 만한 사건을 저지른 그런 범죄 전과자에게 이 나라의 핵심 정보, 안보, 첩보 기관의 장의 자리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51.3%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 정말이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4.15 총선 때 문재인을 지지한 그 현상 그대로, 그 이념적 또 지역적 또는 연령별로 그대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지원의 문제에 관해서. 자, 연령별로 가장 높은 게 30대입니다. 64%.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로 높은 게 50대입니다. 54.5%.
이 사람들이 과거에 386 세대가 나이를 먹어서 586 세대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4.15 총선 때 문재인 정권 30대 40대와 함께 문재인 정권 지지 쪽으로 돌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이제 벌써 40대를 제치고 50대가 문재인 정권 지지로 나서고 있습니다. 40대가 52.5%, 20대가 46.6%. 자, 20대는 거의 60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60대가 20대보다도 더 문재인 정권 지지 쪽으로 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는 48.1%입니다. 48.1%. 박지원이 잘했다. 임명 잘했다. 20대는 46.4%인데. 때문에 연령대 순으로 박지원 지지를 평가하면 30대, 50대, 40대, 60대, 그리고 20대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념적으로 따졌을 때 보수층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박지원이 잘했다. 진보층에서 68%, 중도층이 48%, 보수층이 40.6%, 보수층에서도 40.6%나 박지원이 임명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보수층에서도 40.6%. 시청자 여러분, 제가 5번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박지원 임명에 관한 주요 언론들의 기사를 아주 유심히 꼼꼼하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박지원이가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의 주역이었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텔 사우나에서 1억 원 뇌물을 받은, 그래서 징역형을 산 그 부분은 거의 어떤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국정원장이 될 사람이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해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센 자리, 그리고 앞으로 대북 교섭을 전부 다 총괄을 할 텐데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 놔서 언론사로서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 앞으로 박지원으로부터 고급 정보도 빼내야 되고 국정원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정권의 좌파 정권의 대북 교섭이 중요한 뉴스인데 이것을 잘 취재하려면 박지원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는 판단을 주요 언론들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론의 영향을 받으니까 저처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유권자들 빼놓고 생업에 바쁜 일반 국민들이 박지원이가 과거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뇌물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게 기억을 다시 살려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존재가 언론인데, 언론이 이런 식으로 문벼천과 물개박수 언론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또 민식이법 문제, 또는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 또는 내가 어디 신도시에 입주하는데 이런 민원이 있다, 이런 국민청원들은 잔뜩 쏟아져 들어와 있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그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 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은 잔뜩 있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회 공론화를 시켜야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1억 원 뇌물을 받아서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지명을 해야 되느냐? 반대한다. 그리고 완전히 이 고교 역사교과서 8종 남북평화쇼를 잔뜩 소개하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아예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테러 이런 것들은 또 잔뜩 빼버리고 현직 대통령을 미워하는 이런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갉아먹게 해도 되느냐라는 청와대 청원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국민이 정말 싫습니다. 감사합니다.